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네가 스터디 반응형 웹이론 쉽게 배우기 그 네 번째 시간 반응형 웹 단위 완전 정복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절대적 길이 단위. 두 번째, 상대적 길이 단위. 세 번째, EM과 램의 차이. 네 번째, 반응형 웹 램 사용 이유. 다섯 번째, 정말 상대적 단위 VW, VH. 이 순서대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첫 번째, 절대적 길이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요. 절대적 단위를 보기 전에 단위 규칙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의 몇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숫자와 단위 사이에는 공백을 쓸 수 없습니다. 숫자랑 단위는 꼭 붙여주세요. 두 번째, 0은 단위 생략이 가능한 유일한 숫자입니다. 세 번째, 일부 CSS 속성의 경우는 음수 길이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땐 마이너스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절대적 길이 단위는요, 고정되어 있으며 정확히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형 웹은 화면 크기가 기기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단위만 쓰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CSS의 절대적 단위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우린 사실 이 중에서는 픽셀만 쓸 거예요. 나머지 단위를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픽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는 절대적 단위는 픽셀만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두 번째, 상대적 길이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길이 단위는요, 요소에서 상대적인 길이를 지정을 합니다. 절대적 단위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기기 간에 더 확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이나 모바일 웹을 하려면 상대적 단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기 장치가 PC, 태블릿, 모바일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되고 같은 모바일이라고 하더라도 기기 장치의 폭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단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쌤이 정리해봤습니다. CSS 상대적 단위. 단위가 되게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정리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전부 다 보진 않을 거예요. EM과 램의 차이를 비교해서 왜 램을 더 쓰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 정말 상대적 단위인 VW와 VH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세 번째, EM과 램의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둘 다 등배 단위를 뜻하는 상대적 단위입니다. EM은 부모 크기를 기준으로 등배 단위로 처리가 되고요. 램은 루트, 즉 HTML이죠. 루트를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EM과 램의 차이를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div 태그들을 2개를 뒀고요. 안에다가 자손으로 h1 태그와 p 태그를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절대적 단위를 해볼게요. 별표를 누르면 모든 태그죠. 이때 HTML 태그도 포함이 됩니다. 폰트 사이즈를 절대적으로 20픽셀로 줘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모두 다 크기가 이렇게 같아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등배 단위를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EM과 램을 쓰려고 하는 거죠. 등배 단위 사이즈는요, 기준으로부터 몇 배를 작업을 할 건가, 그 내용을 조금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박스에다가는 EM이라는 걸 먼저 해볼 거거든요. EM은 기준이 부모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부모가 돼서 거기에 대한 등배 단위를 처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모가 박스 01이죠. 자, 박스 01한테 폰트 사이즈를 10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작아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별표에다가 벌써 폰트 사이즈를 20을 넣었죠. 그래서 H1과 P는 지금 각각 20픽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줘도 지금 상속을 받지 않아요.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점박스 01이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H1이라고 써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3배다. 3EM이죠. 그럼 3배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30픽셀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P 태그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시면 이제 20픽셀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이 10픽셀에서 상속을 받아서 30픽셀로 처리가 되는 거고, P 태그는 20픽셀로 처리가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밑에다가는 램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램은
기준이 루트인 거죠. 루트는 HTML 태그. 그러니까 우리가 별표에다가 준 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등배 단위를 처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도 한번 줘볼게요. 박스 공이한테도 똑같이 폰트 사이즈를 10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뀌진 않죠. 원래 H1과 지금 P가 20픽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박스 02한테 갖고 있는 H1을 선택을 해서요. 폰트 사이즈를 이번에는 3렘으로 줘보도록 할 거예요. 3배죠? 근데 어때요?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확인을 해보면 마우스 오른쪽 검사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보이시죠? 폰트가 60픽셀로 이렇게 뜨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루트, 이 별표가 준 HTML도 20픽셀이잖아요. 거기서 2배이기 때문에 3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P태그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EM이다라고, EREM이다라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커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에서 20픽셀을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얘는 60픽셀이 되는 거고 하단권은 40픽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램을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EM으로 계산하면 계속 부모가 뭘 갖고 있는지를 계속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럴 필요 없이 별표에다가 준 걸로 상속받기 위해서 램을 쓰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수업 4번째, 반응형 웹에서는 왜 램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은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을 한 번에 코딩하는 거죠. HTML은 하나를 사용하지만 각각의 CSS를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기기 상황을 무시하고 공통으로 코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기기들도요, 각각 가로폭이 다릅니다. 아이폰 플러스 계열들은 가로폭이 414고요. 아이폰 6에서부터 X 계열들은 가로폭이 375픽셀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5나 SE 같은 경우는 가로폭이 320인 거죠. 저렇게 가로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작업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웹을 공통으로 코딩해봐서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보고 램을 왜 사용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HTML 문서에 H1 태그, H3 태그, P 태그에다 다 글자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CSS에서는 글자 크기를 고정 픽셀로 픽셀 단위로 절대적 단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H1 태그는 32픽셀, H3 태그는 20픽셀, P 태그는 16픽셀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상태로 볼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개발자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점점점을 눌러서 Show Device Frame을 눌러주셔야만 기계장치에 씌운 것처럼 보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이폰 5, 6, 7, 8 플러스 요거까지만 기계로 씌워주고요. 나머지들은 기계를 안 씌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꺼내주세요. 에디트 누르시면 여기서 기계장치를 찾아서 체크해서 꺼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아이폰 5 먼저 상태를 볼게요. P태그 보시면은 5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목은 어떤가요? 반 이상 넘어간 게 확인되시죠? 얘는 지금 가로폭이 320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6, 7, 8을 가서 보도록 할게요. 4줄로 줄었죠. 그리고 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6 플러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폭이 414고요. 반이 안 되고 4줄이지만 글자 수가 조금 반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마다 다 달라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크로스 브라우징이 잘 안 됐다고 클라이언트가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작업하는 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미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실게요. 보이시죠? 지금 이게 아이폰 6, 7A 플러스의 상태고 이게 아이폰 6, 7A이고 아이폰 5N SE예요. 보이시죠? 이제 그 줄수부터도 다르게 되고 여백, 옆에 남는 여백이 이렇게 달라져서 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픽셀로 처리하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금 실습에서 본 것처럼 작업을 하면 기기장치마다 다 달라 보이잖아요. 크로스 브라우징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도 싫어할 거고 위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수도 왜 이렇게 코딩했냐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크로스 브라우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미디어 쿼리를 써서 글자 크기를 픽셀로 각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맞추면 얼마나 노가다를 하게 되는 건지 보여드리고 램을 왜 사용해야 되는 건지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작업했던 폰트 사이즈들은요, 모든 기기 공통 CSS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글자 크기가 다 똑같다 보니까 이렇게 크로스 브라우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6, 7A에다가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디어 커리를 쓰셔야 되겠죠? 골뱅이 미디어라고 쓰시고요. 엔드. 사이즈는 375잖아요. 최대 사이즈가 맥스 위드스가 375픽셀인 거죠. 자, 이때 H1 태그의 폰트 사이즈는 26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3 태그의 글자 크기는요, 16으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P 태그는 14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자들이 조금 작아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아이폰 5도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폰 5도 이 크기를 지금 상속받아가지고 4줄로 줄기는 했습니다. 좀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5는 지금 사이즈 보시다시피 320이죠? 그래서 최대 사이즈 맥스 위드스를 320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글자들이 좀 더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서 H1의 글자 크기는 22, H3은 14, 그 다음에 P 태그는 12로 이렇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럼 글자가 더 줄어서 이렇게 4줄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한 개씩 확인해 볼게요. 아이폰 6, 7A 플러스, 아이폰 6, 아이폰 5. 네, 비슷비슷해 보이는 거 보이시죠? 한눈에 비교해서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지로 캡처를 해둔 거를 한 번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유사하게 여백들이 비슷하고 글자 줄수도 4줄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 된 거죠. 근데 또 얘네들의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린 고작 3개의 요소를 쓰는데 이렇게 지금 6번이나 더 썼잖아요. 많은 HTML의 요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일일이 이렇게 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램을 쓰는 겁니다. 방금 실습에서도 봤다시피 픽셀로 작업하게 되면 일일이 다 고치러 미디어 쿼리로 각각 써줘야 돼요. 그러면 코드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비합리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글자 크기를 램으로 한 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코드에서 미디어 쿼리에 있는 폰트 사이즈들만 다 주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모든 기기 공통 CSS잖아요. 이쪽은 아이폰 6, 7A 플러스 사이즈들을 적을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기기 장치도 다 호환을 하는 거고요. 우린 램 단위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폰트를 별표에다 지정할 거예요. 루트, HTML 태그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16으로 해서 아이폰 6, 7A 플러스의 기본 폰트는 16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아이폰 6, 7, 8은 14픽셀로 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5는 12픽셀로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폰트들은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바뀌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H1, H3, P에다가 픽셀 단위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이죠. 여기다 램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아이폰 6, 7A 플러스 기준으로 봤을 때 16이죠? 그럼 H1은 그거에 대한 2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램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픽셀이죠. 그럼 얘는 몇 램이냐는 거죠? 20을 16으로 나눠보면 돼요. 그럼 1.25램이라 올 겁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6과 16은 1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네, 글자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아이폰 5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글자 크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P 태그는 12로 바뀐 거 보이시죠? 2배인 거는 24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아이폰 6로 가볼게요. 14픽셀이고 네, 28픽셀로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이폰 6 플러스 가시면 16에 32 이렇게 계산이 잘 되는 거 보이시죠? H3들도 다들 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처리가 잘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기준 폰트만 이렇게 쓰게 되면 공통 CSS에다가 램으로 적어서 한 번씩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수업 5번째, 정말 상대적 단위 VW와 VH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은요, PC에서 어떻게 보냐면 창 사이즈를 리사이즈해서 많이 봅니다. 창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려서 본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형 사이즈를 쓰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일이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창 사이즈인 뷰포트에 반응해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바뀌는 단위도 나온 겁니다. 정말 상대적인 단위가 되는 거죠. VW는 뷰포트 위드스를 줄임말로요. 창 사이즈 중 가로폭의 1%를 크기로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VW를 주면 폭이 1000픽셀일 때는 10픽셀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VH는요, 뷰포트 헤이트를 줄임말로 창 사이즈 중 높이의 1%를 크기로 갖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가로폭을 우선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VW로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H1 태그를 2개를 썼고요. div 태그를 썼습니다. 위쪽에 있는 건 절대적 단위인 픽셀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텍스트 01을 복사를 해서 텍스트 01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중괄호 쓰셔가지고 폰트 사이즈를 30픽셀로 절대적 단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텍스트 0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VW를 써볼 거예요. 폰트 사이즈로요. 3VW를 줄 거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1000픽셀일 때 30픽셀인 거죠. 자, 얘는 상대적이고요. 가로폭이 1000픽셀일 때 30픽셀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창 사이즈를 바꾸면 매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글자가 좀 줄었죠? 창 사이즈를 바꿨을 때 보이시죠? 위쪽에 있는 글자 크기는 절대 커지지 않아요. 계속 똑같죠? 근데 아래에 있는 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가 저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헤이트는 고정 픽셀로 절대적 단위로 처리를 했어요. 폰트 사이즈에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드스를 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게 30VW인 거죠? 자, 그럼 30VW면 가로폭이 1000픽셀일 때 300픽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 창 사이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점점점 커지죠? 정말 상대적인 단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사이즈 시에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VW를 주시는 게 좋겠죠.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모바일, 전화, 문자 연결.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